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월요일 밤 강풍과 돌풍이 또다시 몰아쳐 산불 진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중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산불 피해자들이 연방 차원의 무상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연방 긴급 재난관리청이 밝혔습니다. 미 국세청은 2024년도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 접수가 1월 27일부터 시작해 4월 15일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0만 명 이상의 임시 보호 신분을 18개월간 연장하는 등 막판까지 이민자 보호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 지정 20주년을 맞은 한인들은 비약적인 신장을 이루고 있으나 이민 정체 현상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월요일 밤 강풍과 돌풍이 또다시 몰아쳐 필사적인 진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중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LA 지역 초대형 산불로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보다 넓은 지역이 불에 탔고 최소 24명이 사망했으며 16명이 실종됐고 주택과 건물, 자동차 등 12,000개의 구조물들이 전소되거나 파괴되는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뒤덮은 대재앙적인 산불을 잡으려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으나 두 곳의 초대형 산불이 여전히 불타고 있는 데다가 13일 밤부터 시속 50 내지 60마일의 강풍과 돌풍이 또다시 몰아쳐 진화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중대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5곳에서 발생한 LA 지역 산불 가운데 규모가 적은 리디아 산불 400에이커와 케네스 산불 1000에이커는 100% 완전 진화했고 800에이커 크기의 허드슨 산불도 89%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4,000에이커에 달해 가장 큰 팰리세이드 산불은 아직도 14%의 진화율에 그치고 있고 14,000에이커인 이튼 산불은 33%를 기록하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 와중에 월요일 밤부터 산타아나 강풍과 돌풍이 다시 몰아칠 것으로 예보돼 산불 대재난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이튼 산불에서 가장 많은 16명이 목숨을 잃었고 가장 큰 팰리세이드 산불에서 8명이 사망했습니다. 4만 에이커를 불태워 샌프란시스코 전역보다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주택과 건물, 자동차 등 12,000개 이상의 구조물들이 불에 타 전소됐거나 파괴됐습니다.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던 10만 명 중에 상당수는 불에 타 잿더미로 변한 주거지를 둘러보고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연방당국과 9개 주의 지원을 받아 진화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을 끄거나 적어도 확산되지 않도록 미 해군 헬기 10대, 지역 헬기 10대 등이 공중에서 소방수나 화염제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C-130 허클레스 수송기를 개조한 공중 에어탱크들이 10초 안에 3,000 내지 4,000갤런씩의 소방수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에서 지원 나온 슈퍼 스쿠터 항공기는 바닷물까지 수집해 1회에 1,200갤런씩 산불 지역에 투하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과 연방 9개 주에서 투입한 소방 헬기와 수송기, 슈퍼 스쿠터 등은 84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 부족으로 바닷물까지 수집해와 공중에서 쏟아붓고 있으나 짠물 사용으로 소화기기가 부식되고 해당 지역 토양이 오염돼 또 다른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산불 피해자들이 연방 차원의 무상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FEMA 연방 긴급재난관리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주민들이 이번 산불 피해에 따른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산불 대재앙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나 연방정부가 긴급 지원에 나서 피해 주민들로부터 연방 지원 신청 접수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FEMA 연방 긴급재난관리청은 산불 피해 주민들로부터 연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접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help is going to come in many forms. It's going to come from FEMA, from the federal government. It's going to come from our volunteer agencies. It's going to come from your insurance company. And so some of the things people need to do right now is, one, make sure that they are safe.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they can do is ensure that they're out of harm's way. If they're in a safe place, then I need them to contact and register for assistance with FEMA. They can go to disasterassistance.gov. That's the easiest way. They can start that process.
이번에 산불 피해를 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주민들은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 커버를 청구하는 동시에 무보험자들이거나 커버를 받지 못하는 언더커버 보험 가입자들은 연방 지원을 신청하라고 FEMA는 강조했습니다. 연방 지원을 신청하려면 disasterAssistance.gov에 접속해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메일과 이메일 주소 등을 제출합니다. 또는 FEMA의 한라인 1800-621-3362로 전화를 걸거나 FEMA 앱을 다운받아 모바일 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증명 서류를 소실했을 경우들이 많을 것을 감안해 신청 시에는 산불 발생 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이들의 이름과 소셜번호, 가정의 소득, 연락처, 소실된 부동산의 파손 정보, 긴급 필요 물자 등만 기입해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레터를 받게 되는데 연방 지원을 받을 유자격 여부와 얼마를 지원받고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지게 됩니다. 이때 not approve로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본인의 어카운트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둘째, FEMA 연방 긴급재난관리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 아래 이루어지는 연방정부의 지역당국 지원 규모를 재확인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주와 로컬 당국의 진화 작업이나 인명구조에 드는 180일 동안의 모든 비용을 100% 연방에서 보전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긴급대피나 보호시설, 잔해 제거 등 다른 비용은 공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에서 75%를 부담하게 됩니다. IRS 국세청은 1월 7일 시작돼 4월 15일 마감되는 올해 세금 보고를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대해서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공중건강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형 산불에 따른 호흡기 질환에 대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커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미국 적십자사 등 비영리 단체들도 이재민 지원에 본격 나서 있다고 FEMA는 전했습니다. 미국 적십자사가 이재민들에 대한 주거와 음식, 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적십자사는 redcross.org/shelter에서 대피 시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FEMA는 내셔널 자원봉사기구 웹사이트인 nvoad.org에서 산불재난 돕기 성금도 모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국세청은 2024년도 소득분을 신고하는 올해 세금 보고를 1월 27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해 4월 15일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불 대재앙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세금 보고 마감은 10월 15일로 연장됐습니다. 올해 미국민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텍스 시즌이 개막되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2024년도 소득분을 신고해야 하는 올해 연방 세금 보고를 1월 27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해 텍스데이인 4월 15일에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에서는 미국 납세자 1억 4천만 가구가 제출할 것으로 IRS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로스앤젤레스 산불 대재앙을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대해선 세금 보고 마감 기간을 10월 15일로 연장했다고 IRS는 밝혔습니다. 무료로 IRS에 직접 세금 보고를 제출할 수 있는 다이렉트 파일 플랜을 올해도 25개 주 납세자들 가운데 AGI 소득으로 8만 4천 달러 이하의 소득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메릴랜드 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으나 워싱턴 DC와 버지니아는 아직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텍사스 등은 다이렉트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25개 주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비해 버지니아, 조지아, 콜로라도, 미시건, 미주리 등 절반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 납세자들 가운데 3분의 2는 세금을 더 냈다가 돌려받는 리펀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세금 보고를 제출한 1억 6,350만 가구 중에서 1억 490만 가구는 리펀드를 받았습니다. 리펀드 총액은 3,291억 달러로 가구당 평균 3,138달러를 리펀드로 받아 전년보다 0.9%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리펀드 액수가 3,000달러를 넘기 때문에 한 달 렌트비와 맞먹을 수 있어 13월에 보너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리펀드를 일찍 받아 렌트비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 세금 보고를 1월 27일 개시일 초반에 일찍 제출하는 납세 가구들도 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펀드를 일찍 정확하게 받으려면 세금 보고를 제출하며 전자보고하는 e-파일링을 하고 개인 은행 계좌를 기재하면 세금 보고 후 이르면 10일 안팎, 늦어도 21일 이내에 리펀드가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제로 세금 보고를 제출한 1억 6천만 가구 중에서 대다수인 1억 5천만 가구 이상이 e-파일링을 한 것으로 IRS는 집계했습니다. 또한 리펀드를 받은 1억 500만 가구 중에서 대다수인 9,500만 가구는 은행 계좌를 기재해 리펀드를 다이렉트 디파짓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IRS는 밝혔습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60만, 엘살바도르 23만 명 등 80만 명 이상의 임시보호 신분을 18개월간 연장하는 등 막판까지 이민자 보호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한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을 540일까지 자동 연장하는 조치는 1월 13일부터 발효됐고 이민 수속을 고의로 늑장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17일 발효 시행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막판까지 자신의 이민 정책을 180도 뒤집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에게는 뒤집는 데 수개월 걸리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잇따라 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자를 향해 그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등 곳곳에 장애물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는 12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TPS 임시보호 신분 가운데 곧 만료되는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수단 등 4개국 출신 80만 명 이상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연장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9일 만료되는 엘살바도르 출신 23만 명, 4월 초 시한 만료되는 베네수엘라 출신 60만 명에 대해 2026년 9월 9일과 2026년 10월 2일까지 유효기간이 1년 6개월씩 연장됩니다. 또 우크라이나 출신 10만 3천 명과 수단 출신 1,900명은 2026년 10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아직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이번에 연장되지 못한 국가 출신들은 IT 출신들 20만 명, 온두라스 출신 5만 4천 명, 아프간 출신 4천 명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새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TPS를 포함한 패롤 정책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해와 전면 정비하며 대폭 축소할 게 분명하지만 바이든 막판 조치를 뒤집는데 최소 7, 8개월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앞서 지난 연말 발표한 외국인 330만 명에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조치는 1월 13일에 발효됐습니다. 이번 바이든 조치는 워크퍼밋 카드의 연장 신청서를 이민 서비스국에 제출해서도 극심한 척체로 승인받기 전에 만료일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540일이나 자동 연장시켜주겠다는 보호 조치입니다. 외국인 330만 명에게 발급된 워크퍼밋 카드를 전면 재정비하려는 트럼프 새 행정부에게 이번 바이든 조치는 540일 자동 연장 규정을 중단시키거나 180일로 되돌리려 해도 폐지 규정과 새 규정의 절차를 밟는데 적어도 7개월이나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이민 수속에서 일부러 늑장을 부리거나 까탈스러운 심사를 하기 어렵도록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했는데 퇴임 사흘 전인 17일 발효 시행됩니다. 이번 바이든 조치로 이민 서비스국 심사관들은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도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며 고의로 늑장을 부리거나 보충 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해 지연시키고 기각률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행위를 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 제대로 적용될지 의문시되고 수개월 안에 뒤집힐 게 분명해 장애물로 역공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을 시작한 지 122주년을 맞은 2025년에 미주 한인들은 미국 추산 205만, 한국 추산 262만 명으로 급증했고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까지 탄생하는 등 정치 파워와 K컬처 문화 파워를 더 강하게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이 15,000명 안팎에 그치고 있어 이민 정체 현상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시작된 지 122주년, 미주 한인의 날 지정 20주년을 맞은 2025년 1월 13일 미주 한인들의 현주소는 비약적인 급신장을 이루고 있으나 우려되는 정체 현상도 겪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인구는 1903년 하와이에 첫 도착했을 때 102명에서 2023년 현재 연방 센서스 미국 추산 205만 명, 재외동포청 한국 추산 262만 명을 넘어 2만 배나 불어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선거를 통해 한인 정치 파워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한 겁니다. I'm the first Korean American ever in the U.S. Senate as the son of South Korean immigrants. It needs to be a very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t is a strategic alliance over 70 years old, and that strategic alliance has to be able to be bigger than any individual leaders at any given time. 연방 하원에서는 대부민 하원의원이 초선으로 새로 워싱턴에 입성한 반면에 미셸 스틸박 전 의원이 석패했습니다. 이에 비해 영김 하원의원과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의원은 3선고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한국계가 4명을 유지했으나 최초의 연방상원의원과 2명의 3선 연방하원의원, 초선 연방의원 1명으로 정치 파워는 더 강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투표권을 가진 한인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 추산 110만 명, 한국 추산 15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 대선에서 한인 유권자들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게 34%의 지지를 보내 4년 전보다 11포인트나 늘어난 반면에 민주당 해리스 후보에게는 54%로 4년 전보다 7포인트 줄어들면서 일방적인 민주당 선호에서 당파별 균형도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주류사회 공직 후보들로부터 한쪽에서는 공짜표로 취급받고 한쪽에서는 포기해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외면받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BTS에 이어 로제와 브루노 마르스의 아파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K-POP, K-무비, K-푸드, K-컬처의 파워를 더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치 파워와 문화 파워가 미국 내에서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반면에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한인들의 이민 피플 파워는 수년간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2021년 12,300여 명, 2022년 16,200여 명, 2023년 15,800여 명으로 최고치였던 2008년의 26,000명에 비하면 10,000명이나 급감해 있습니다. 투표권을 얻게 되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영주권자들은 하나에 15,000명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5년 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야 투표권을 얻고 실제 투표해야 한인 파워를 보여줄 수 있어 주류 사회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전적으로 전체 한인 인구, 한인 유권자 수와 실제 투표를 보고 관심을 두고 접근하고 있는데 한인들의 파워 신장의 바탕이 되는 이민 피플 파워는 계속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